미국이 이란과 60일간의 휴전 연장 그리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회담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스터뉴스가 이 소식통이 우리한테 확인해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도를 했었고요. 뉴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휴전 연장 및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를 위해서 60일 기한의 양해각서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 소식은 이번 주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과 걸프만 이웃 국가들 간의 일련의 실탄 교전 이후에 나온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제한된 합의안에 보면은 전쟁 발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협상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는 시점상 테헤란이 핵 야욕을 포기할 것이라는 징후는 현재 보이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란에서 이걸 수용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휴전 연장은 공개적인 충돌 재개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낮다. 이렇게 전투를 하지 않겠다. 무력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뉴스맥스는 미국 측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대통령이 중재자들에게 며칠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며칠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할 얘기 다 했습니다. 핵이 제일 중요하다. 이란 핵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고 딱 치죠. 예. 핵 이거 레드라인이다 이겁니다. 그건 건들지 마라. 자기네들 문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호르무즈는 열어줄게. 하지만 핵은 얘기하지 마. 이게 이란 측 입장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호르무즈는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 거고 원래 그거 열려 있던 건데 니들이 막았던 거니까 그건 니들 문제야.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 거고 핵 내놔 핵 우라늄 내놔 이걸 지금 서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얘기가 반복이 되면서 아주 조금씩 디테일한 협상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60일 전쟁을 연장을 하면서 호르무즈를 다 열어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으면 가가지고 그냥 확 폭탄 떨어뜨리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이란한테 기회를 더 주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그 입장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합의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명목상의 휴전 상태가 유지되다가 간헐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재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한된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행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준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통행료 징수, 괴롭힘 행위 이런 것들을 일체 금지하기로 합니다. 이란이 30일 이내에 해협에서 모든 기뢰를 제거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해상봉쇄가 상선활동 재개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르무즈를 열어주면 미국이 지금 오만만 앞바다에 바리케이트 친 것도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들어가 있다. 다만 핵 농축 우라늄 준다는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 지금 포함시킨 거 보니까 조금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 대신에 자기네들이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 농축을 20%까지 허용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처리 그리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미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이제 협상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회담의 일환으로 제재 완화와 동결된 이란 자금의 방출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란에 대한 물자 및 인도적 지원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다 봉쇄하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은 좀 이란 항구로 배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방법들 어떤 방법으로 인도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무기를 싣고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절차 이런 거 프로토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란의 자금이 동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란이 지금 석유를 팔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는 거죠. 이란 정부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는 겁니다. 돈 달라. 이게 지금 북한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뭔가 협상을 해주고 포기하는 척하면서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결국에는 그 돈을 받고 뭐 좀 제재를 좀 풀어주고 하면 뒤에서 계속 핵 무기를 만들어내는 이 북한이 했던 방식을 지금 그들이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패턴을 미국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압박하는 조치를 좀 취했다가 또 협상을 이끌어냈다가 또 말이 안 되면 다시 또 한번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한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 간의 잠정 합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합의안에도 서명하기 전에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실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언론들이 앞서가지고 입방아 찍고 보도하는 것은 실수하는 거다라는 이야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은 항복 문서였는데 이란이 완전히 백기 들고 백기 투항해라 항복해라 라는 걸 요구했던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협상을 다시 하자라는 이러한 제안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지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하겠다. 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작전을 공격한 데 이어서 이란이 오늘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용 드론 5대를 격추하고 6번째 드론을 발사하려던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의 지상관제소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 그곳에서 드론을 보내니까 드론을 보내는 그 기지 자체를 그냥 폭파해버린 거죠. 군사작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중하고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였다.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드론을 못 보내게 하기 위한 우리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후 반다르 아바스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새벽 공격의 배후에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지금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격은 먼저 이란에서 시작을 했었고 이란이 한 공격을 멍군을 치면서 더 이상 공격이 추가되지 않게끔 공격의 근원지를 무력화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란은 미국이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서로가 지금 휴전협정을 위반했다. 미국도 이란한테 너희 휴전협정 위반이야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란도 미국한테 휴전협정 위반했다 이렇게 서로 삿대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당 기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 공격 행위가 반복될 경우 더욱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적반하장이죠. 이란이 이런 이야기를 할 처지는 아닌데 진짜 싸움이 붙으면 끽소리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란 군대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따지고 보면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목소리 높이는 거 보면 참 북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공격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강요회의에서 언론에 이란과의 회담 결과에 아직 만족하지 못했고 이란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대이란 제재 완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제재를 왜 풀어줘? 아직 항복 안 했는데?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데 왜 제재를 풀어줘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걸프 국가인 오만이 공동으로 해협 통행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한 달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상업 선박 운항을 복원하는 비공식 합의안 초안에 대한 이란 국영TV 보도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이란하고 오만하고 서로 협정 맺어가지고 통행료 받고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한다라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발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발칙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 오만에다 경고를 보냈습니다. 통행료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한 나라도 그 수로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게 국제 해상 아닙니까? 국제 해역입니다. 모든 나라의 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던 곳인데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해적질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통행료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수십 년간 군사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어온 오만을 위협하는 그러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해협을 통제할 수 없다. 해협은 국제 해역이고 오만은 다른 모든 나라처럼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폭파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좀 무리한 부탁일 수는 있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결단력을 좀 신뢰해 주면 훨씬 더 이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던 방향성이 틀리지 않은 방향성이다. 이 작전을 시작했던 이유도 핵 때문이었고 이 작전을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평화롭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아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바로 중동 지역 전체를 평화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한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란과 제대로 된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당신들은 아브라함 어코드에 무조건 가입해라. 무조건 아브라함 어코드로 하나가 되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행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가자지구 문제 하마스를 해결하면서 여기 가자지구 재개발을 위한 평화위원회를 만드는 바 있습니다. 이 평화위원회에는 각 나라들이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회비를 내고 참여하게 되어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장을 맡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화위원회의 회장 임기는 평생직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이 평화위원회 회장으로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유엔을 능가하는 조직을 만든 거 아니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발작했습니다. 예. 유엔을 지금 무시하고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 상황이 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보였던 건데 미안하지만 대충 맞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미국 대통령의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는 평화위원회를 이끌어서 전 세계 평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일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 사태 같은 경우에 아주 만약에 이란을 갖다가 폭격을 해가지고 개박살을 내놓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중동 지역의 다른 아랍 국가들을 다 한데로 묶어서 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중동의 평화를 이루어내는데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사람들의 피 흘림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중동의 평화를 완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가자지구 재개발을 하기 위한 평화위원회 활동에도 제약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평화위원회가 제약을 받게 되면 전 세계 평화라는 꿈이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영향력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이란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바람직하고. 근데 이 과정을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지지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는데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신다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이다.